안녕하세요. 나만 알기 쉬운 딥러닝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형 분류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선형 회귀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번에 조금 이제 응용이 들어간 것 뿐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선형 회귀를 좀 복습을 해볼까요? 선형 회귀에서는 우리가 x에 대한 올바른 y값을 찾는 wx 플러스 b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면은 이 점으로 표현된 데이터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선 하나를 찾아내는 게 선형 회귀였죠. 어,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다루지 못한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하나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입력 변수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이걸 할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입력 x가 여태까지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벡터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날짜의 온도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우리가 세웠다면 이제 습도가 추가되면 어떨까?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논 시간이 추가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행렬의 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혹은 1 곱하기 3 행렬 형태로 들어올 경우 W도 그에 맞게 3 곱하기 1 행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x1과 w1, x2와 w2, x3와 w3를 각각 곱하고 플러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각 변수에 맞는 w를 별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여러 개라면 그에 맞게 w도 여러 개를 맞춰서 행렬의 크기를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이진 분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가 뭐냐면요. 객체가 A, B 둘 중에 그냥 뭔지, 둘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된 객체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연필인지 볼펜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이진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회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로지스틱 회귀는 입력 x에 대해서 y가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요. 즉 그냥 0과 1 사이의 값으로 회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값이 0에 가까우면 a로 판단하고 1에 가까우면 b로 판단한다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얘는 y는 0.21을 출력하면은 79% 확률로 고양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0.83이면 83% 확률로 강아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0에 가까우면 고양이, 1에 가까우면 강아지. 이렇게 이진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 그냥 회귀 문제 가설에서 출력을 0과 1로 제한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형 분류의 의미는 이제 선형 회귀에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두 분류로 가장 잘 나누는 하나의 평면을 찾는 것이죠. 이런 걸 표평면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생긴 하나의 면을 의미를 합니다. 2차원이라면 그럼 이렇게 선이 될 거고 3차원이라면 면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두 부위로 나눠주는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0과 1로 제한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그모이드라는 거는 이제 F자 모양이란 뜻인데요. 식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게 F자로 생겼다고 하네요. 저는 F라는 게 약간 공감이 안 되는데 0에서 0.5 값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값이 점점 1과 0에 수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1이 될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1과 0 사이로 값을 압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가설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wx와 b를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WFP가 뭐 막 마이너스 1000을 갖든 플러스 막 1억을 갖든 무조건 이 0과 1 사이로 갇히게 되겠죠, 값이. 근데 이제 값이 0과 1로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차가 그렇게 범위가 커지지 않아요. 오차가 막 거기서 거기인 오차가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뭐 오차가 예를 들어 1일 때는 뭐 그냥 1이 나오고, 이것도 문제지만요. 오차가 이제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y-t가 무조건 0. 몇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0.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1보다 작은 수의 경우에는 곱할수록 작아지죠. 0.5 곱하기 0.5 제곱을 하면은 0.25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 스퀘어드 에러가 아무튼 별로 적당한 에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라는 에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교차 엔트로피는 이 이진 분류에 쓰이는 교차 엔트로피와 다른 교차 엔트로피가 있는데, 먼저 이진 교차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잘라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 입출력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취했습니다. 평균이고요. 이 모든 걸 더해서 n개만큼 나눈다. 평균 맞죠? 입력 데이터 여러 개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뭔지 아니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운데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봅시다. 좌우를 나눠봅시다. 정답이 1일 때는 좌측만 의미가 있고 정답이 0일 때는 우측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정답은 1 아니면 0입니다. y는 1 아니면 0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고려를 해보죠. y가 1일 때, 이 y가 1일 때는 이 로그 t가 의미가 있어지고 1-y는 1-1, 즉 0이 돼서 이 우변이 사라지겠죠. 만약에 y가 0이라면 0 곱하기 로그 t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고 1-0, 즉 1이기 때문에 얘만 남게 됩니다. 즉 그냥 정답이 각각 1일 때와 0일 때 로그 1-t를 쓸 것인가 로그 t를 쓸 것인가, 이것만 그냥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별거 없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로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로그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로그는 엔트로피를 나타냅니다.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사전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놀라움의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건을 겪고 놀라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을 때 놀라는 정도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일 때 놀라운 정도, 이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쉽게 나타내자면 이제 뭐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만큼 놀랍다. 근데 로또 1등이 될 확률은 한 100만 분의 1쯤 될 것 같기 때문에 놀라움이 100만만큼 놀랍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놀라움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로그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예측값과 실제 사건 사이의 정보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확률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실생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재미로 로또를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내 주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아신다고 칩시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 거죠. 엄마, 나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이제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산다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로또가 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얘는 이번 주에도 꽝이 걸렸구나, 이거를 그냥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또 일기를 쓰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주에는 내 아들이 로또를 샀는데 꽝이 걸렸다. 그리고 다음 주 일기에도 이번 주에 로또를 샀는데 꽝이 걸렸다. 이걸 적을 필요가 없죠. 그냥 정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로또를 샀는데 운 좋게 1등이 당첨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1등 당첨됐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일기에 평소에는 그냥 꽝이기 때문에 안 쓰다가 갑자기 아들이 1등이 당첨이 됐다 하고 쓸 내용, 즉 정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정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그, 그 정보량, 즉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은 사실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 함수에다가 직접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1인데 예측한 값이 0.7인 경우 우변은 사라지겠죠. 평균은 일단 데이터가 하나니까 빼놓고 y는 1. 그래서 이 로그 t가 작동을 하는데 로그 0.7의 경우 마이너스를 씌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로그 0.7의 경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0.15를 갖게 되고요. t가 좀 더 좋아져서 이제 0.9가 되면은 더 작아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0.04의 에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엄청 큰 에러를 갖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가 0일 경우에 이제 로그 1-t를 하는 이유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게 그냥 y가 0이라면 사실 0.1에 가까울수록 올바른 예측인데 그냥 0.1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커지니까 1에서 빼서 0.9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에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를 하는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y를 0과 1로 매핑을 합니다. 0일 경우에 a, 1일 경우에 b.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이 0과 1로 제한이 된 가설을 설정을 해주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오차를 측정을 하고 학습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진 분류는 끝났는데 이제 더 어려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다중 분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실생활에서 모든 일을 이진 뼈석으로 나누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이 사건을 막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깊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해라. 막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당연히 분류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나눌 수 없죠. 물론 고양이와 강아지만 있으면 굉장히 귀엽겠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연필과 볼펜으로 문구가 나눠지지도 않고 샤프도 있고 지우개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진 분류에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매핑하는 방법을 원화 인코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0과 1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숫자 1, 2, 3 이렇게 나타내면 좋겠지만 컴퓨터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진수로 매핑을 합니다. 고양이는 아니고 강아지 아니고 사람 맞고 앵무새 아니고 그러면 사람만 1. 뭐 고양이 맞고 강아지 0이고 사람 아니고 뭐 앵무새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맞는 것만 1로 갖는 벡터 형태로 원활 인코딩이란 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뭐 예를 들어서 0, 0, 0, 1 벡터를 보면은 고양이 아니고 강아지 아니고 사람 아니고 앵무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가설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값이 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반화인데 일단 모든 출력에 익스포넨셜 즉 EX를 씌워줬고요. 보시면 EX를 씌웠죠. 그리고 현재 출력을 이렇게 보시면 현재 출력을 전체 출력의 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0과 1 사이로 나오고 모든 출력을 더했을 때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경망의 출력이 50, 20, 30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우면요. 0.5, 0.2, 0.3 이렇게 비율은 유지하면서 0과 1 사이고 얘네를 모두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걸 보고 우리는 각각의 클래스일 확률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출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도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냥 교차 엔트로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 일단 앞에 평균은 약간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의 개수, n이 클래스의 개수고요. 이제 우리가 출력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각 출력에 대해서 그 엔트로피를 구해서 얘네를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이 수학적인 해석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원활 인코딩 돼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y가 그 예측한 것도 막 이렇게 있을 텐데 0.2 뭐 이렇게 예측이 있을 텐데 이 y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 빼고 전부 다 0입니다. 즉 얘네가 잘못된 예측을 뭘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고 중요한 거는 네가 이 1로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얼마나 틀린 예측을 했느냐 이것만 그냥 챙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구해서 학습을 시키면 다중분류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진분류와 다중분류가 있고요. 이제 이진분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이용한다. 다중분류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반화인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이용을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제 실습 코드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코드는 여기 저희가 항상 이용하는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분류와 다중분류 두 개의 실습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먼저 이진분류를 한번 뜯어봅시다. 이진분류 먼저 데이터를 이번에도 가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대로 따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규칙으로 따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는 0과 1로 두 가지 값을 갖죠. 라벨 데이터는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피처가 두 개인 데이터 6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라벨이 있고요. W는 토치 원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크기를 2 곱하기 1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입력 데이터가 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행렬 곱을 하려면 여기 맞춰서 2 곱하기 1이 돼야죠. 그리고 바이어스는 하나만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했고 W 그리고 B를 학습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하이포티시즈는 우리가 쓰던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썼고 이때 이제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xtrain.memmer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값을 0과 1 사이로 제한을 했고요. 코스트는 여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직접 구현을 했고 마지막에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이 학습의 3단계 초기화하고 역전파로 에러 구하고 그리고 스텝으로 반영하는 3단계를 거쳤고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코스트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채점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하이포티시즈 예측한 값이 0.5보다 크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채점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맞게 채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무려 100%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진분류는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코드는. 어려운 건 다중분류죠. 다중분류. 여기도 제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번엔 피처가 4개입니다. 근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여기 W의 크기가 이게 4가 되겠죠. 피처가 4개고 트레인 라벨은 이제 뭐 숫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원활 인코딩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Y 트레인은 롱 텐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플로트 텐서가 아니라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플로트 텐서로 만든 X 트레인은 이렇게 1점 이래가지고 얘가 실수가 됐는데 롱 텐서로 만들면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원원 인코딩을 할 건데 그 과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렇게 2, 1, 0 이런 식으로 생긴 Y 트레인의 쉐이프를 확인을 하면은 8이죠. 이걸 언스퀴즈 1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쭉 8 곱하기 1 행렬로 펴줍니다. 왜 이걸 해줘야 되냐면 우리의 X 데이터도 이렇게 8 곱하기 4로 된 행렬이기 때문이죠. 그 일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개수를 3개를 미리 변수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수도 여기 저장을 해놓고 원합을 본격적으로 해주는데 토치점 제로스를 이용해서 3 곱하기 8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긴 8 곱하기 3이네요. 맞구나. 8 곱하기 3 행렬을 만들어주는데 얘네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0으로 가득 찬 행렬에다가 각각 올바른 위치에 1을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 스캐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주는데요. 맨 처음에 1은 어떤 디멘션을 단위로 기능을 할 건지, 행을 단위로 할 건지, 열을 단위로 할 건지 이걸 지정해 주는 건데 1을 이용해서 이제 행마다 하겠다.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ytrain.onSqueeze 이걸 하면은 이렇게 8 곱하기 1 행렬로 이거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1 이거는 지정된 위치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이걸 의미하는데 즉 0으로 가득 찬 이 행렬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while 라벨이 지정한 위치에다가 1을 넣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에다가 1을 넣어주고 첫 번째에다가 1을 넣어주고 0번째에다가 1을 넣어주고 이렇게 원원 인코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잘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모델 학습 부분입니다. W랑 P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이때 이제 바이어스는 클래스 개수만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시고 뭐 호스트 계산을 이제 이걸 직접 만들긴 좀 힘들어서 to치.nm.functional에 들어있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x 곱하기 w 플러스 b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씌운 거를 하이포티시즈로 넣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는 제가 직접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 학습을 시키는 3단계를 진행을 했고 로그도 출력을 해줬습니다. 이 주석으로 처리된 코스트 표현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펑션 여기 있는 이 nn 펑셔널에 들어있는 소프트맥스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원활 인코딩을 안 해도 이 자동으로 안에 구현이 돼 있어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습을 마치고 이밸류에이트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번 주 실습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배운 게 많은데 정말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히 계세요.